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연주 특집하고 제가 썸네일을 달았는데요. 지금 서울 부산 선거에 핵이 누구냐 하면은 내부의 핵이 누구냐 하면 내외부의 핵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안철수와 이연주입니다. 안철수와 이연주인데 이연주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치인의 자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일단은 인물이 좋아야 합니다. 인물이 그 세계 리더들이 다 인물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건 큰 영향은 못 미치지만 인물은 그래도 인물이 좋아야지 일단은 대중들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대중들이. 그래서 그 인물이라는 게 남자는 미남이고 여자는 미인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뭐 리더십, 미래 통찰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성격입니다. 어? 정치인의 성격입니다. 그 성격 안에 리더십, 통찰력, 돌파력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현상을 보면은 야권, 특히 국민의힘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서울 보선이며 부산 보선입니다. 국민들이 왜 문재인의 저 난정, 그죠? 헌법 파괴, 법치 파괴, 비양식, 비도덕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 마음을 쓰다듬을 줄 대안 야당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고TV가 되도록이면 웃으며 방송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나는 내용인데 한번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한번 방송해 볼게요. 짜증내고 화내면은 저한테 안 좋아요. 고고TV한테. 1년 반에 들어올 때 고고TV 인상과 지금 인상을 비교하면은 나도 모르게 인상이 지금 짜증스럽게 변해 있어요. 매일 내가 이걸 하기 싫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유튜버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현상이 국민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버린 거는 맞아요. 30%, 20%의 지지율은 빼고는. 음? 우리가 4.15 총선에도 그런 말을 했었죠. 질 수 없는 선거인데 완패를 해버렸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권과 당시의 미래통합당을 해치는 내부 분열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석을 못 버리고 정치공학만 바라보고 자기 이권만 챙기려는 내부 분열자리 있었고 그에 전 국민의 심성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망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 거예요. 민경욱이하고 차명진이, 특히 차명진이 세월호 쓰리선 발언, 그 다음에 마지막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든 전 김영호 좋아하지 않아요. 전 정치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혁신 공천을 하려고 하는데 막판에 뒤집은 황교안 세력들. 우리가 2016년 총선에 패배할 적에 막판에 뒤집은 박근혜, 박바들, 진박들의 공천 파동. 똑같은 현상이 저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결정적으로 차명진의 발언 때문에 진 거고요. 30석이 날라갔어요. 차명진 때문에. 50석 정도 날라갔다고 봐야 돼. 그리고 그러면 선거 때 또 이제 서울 보선, 부산 보선이 있는데 여기서 또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외곽에서는 홍준표, 김무성, 안철수가 국힘을 때리고 있고 또 내부에서는 장제원 또 이현주가 분탕질을 치고 있고 이현주가 핵으로 등장했어요. 이현주가. 안철수의 영향력 때문에 나비 효과가 조금은 있어요. 안철수가. 근데 없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현주가 부산에서 저렇게 국힘을 공격하면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현주가
그 민주당에서 쉽게 말해서 좌파에서 나와서 보수의 아이콘, 보수의 여전사 해가지고 한 1년 동안은 칭찬 많이 받았죠. 근데 이현주가 망가지는 순간이 부산의 국회의원을 출마하면서부터 망가졌어요. 그 요번에 이현주가 나와서 과거의 구석, 내부 총질을 하는 거를 자제했으면 되는데 요번에 이현주의 성격, 성깔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현주와 홍준표 또 강성 쓰레기 우파 유튜버 김무성을 엮어서 방송을 할 텐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현주는 잘라야 합니다. 잘라야 합니다. 어제 어제 TV조선 9시 뉴스에서 적나라하게 이현주에 대해서 이현주의 페이스북을 걸어놓고 그죠? 부산 내분 마타도 흑색선진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그 정점식이가 공천관리위원장인가 그런가 봐요. 심사위원장인가. 계속 네거티브를 하면은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자를 찌개는 가차없이 잘라야 됩니다. 지금 홍준표 같이 이렇게 미징미징 나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부산의 보수 혁신 중도 바람이 서울로 와서 대선까지 갖고 가야 된다는 게 김종인 씨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라고요. 저 김종인 씨 생각을 해도 없는 방송 아닙니다. 저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많이 투영이 되죠. 그래서 지금 나경원의 같은 경우도 강성 우파 즉 우파 포지션 확실하게 취했죠. 짬뽕 짜장면 논으로. 나경원이 하는 말은 중도의 가치는 없다 이러고 있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이죠. 중도의 가치가 왜 없습니까? 우파 좌파가 시장을 중심으로 가치가 있다면은 중도는 좌파 우파에 편향되지 않고 실생활과 내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좌우가 극단적으로 싸우는 게 싫다는 게 바로 중도의 가치죠. 그런 식으로 중도층을 나경원이는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 서울이 많이 변했다. 대권의 디딤돌로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 하죠. 그죠? 그걸 이제 오세훈이 하고 안철수한테 공격한 거고 그까진 좋았단 말이죠. 오세훈이가 나경원을 보고 인턴 시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안철수한테는 초보 시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경원이가 10년을 쉬신 분보다 잘할 수 있다. 쉰밥이란 소리죠. 이게 참 그래요. 이런 말 쓰면 안 돼. 그리고 또 오세훈이한테 공격하기를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선거를 맡길 수 없다. 이거 인신공격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것은 말이죠. 역량이 부족하고 자신 없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흐집고 들어갈 적에 30년, 40년 전에 써먹던 방법입니다. 안철수도 네거티브에 들어간 거예요. 나로 단일화하고 국힘한테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라고 단일화를 출마 선언으로 했어요. 그게 네거티브예요. 내가 오르니 국힘은 나로 단일화하는 게 네거티브였고 그 다음에 이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인물론, 미래 전략, 현상 정확히 파악하는 인물론으로 파고들어야 하는데 정책과 공약을 합해서 네거티브 공격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은 그 자세 자체가 자기가 부족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권이라도 할 수 없어. 안철수는 국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섭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저번에 4.15 총선 패배한 게 그대로 복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DK를 중심으로 한 수국 꼴통과 그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라 노인들을 끌고 다니는 그 유튜브 세력 때문에 항상 선거는 졌어요. 국힘이. 과거 한국당, 미래통합당, 새누리당이. 그게 요번에 또 재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찰 일입니다.
음? 그래서 요번에 대선에서 보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못하면은 이 수국 꼴통들하고 노인네들하고 태극기 부대들하고 사칭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하고 이현주도 포함해서 홍준표는 말도 못하게 포함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대선을 못 가져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민주당이 아니라 자체 내부를 일으키는 이런 세력이에요. 지금 이현주는 이거 이현주 특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한 20분 할 거예요. 이현주는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을 탈퇴하면서 보수 여전사 보수의 신 아이콘으로 떠올랐죠. 누구도 말 안 할 적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문재인을 강력하게 치고 나갔어요. 이현주가 그 당시 들고 나온 게 뭐죠? 시대와 세대는 변했고 미래로 가야 한다 그랬어요. 70년대생으로 바꿔야 한다 정치를. 굉장히 좋은 말이었죠. 그러니까 대중이 열광했어요. 근데 지금 화면 꼴을 보면은 시대와 세대와 변했음에 불구하고 노인들, 강성 우파 STK 수구 꼴통을 끌고 다니면서 선거 전략을 펴고 있어요. 굉장히 상치되고 모순되죠. 그래서 정치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초계같이 정치에 팔을 들일 때나 끈달 때까지 똑같은 목표 지향점을 갖고 가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안철수 같이 또 이러면 또 안철수는 그랬잖아 그러는데 안철수 같이 박원순에 갔다가 민주당에 갔다가 지가 창당했다가 마지막에 국힘에 대해서 이지면을 가하는 그런 정치는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박형준이가 타겟이 되고 있죠. 박형준의 여성 편령 문제, 재혼 문제. 거짓으로 다 밝혀진 걸 갖다가 이현주를 중심으로 공격을 하죠. 그 이현주 옆에 누가 붙었냐? 전요기가 붙었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붙었고 변희재가 붙었고 홍쌀이 홍준표가 붙어 있다. 또 장재원이가 붙어 있다. 또 김무성이도 붙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무성은 이현주한테 붙은 건 아니고 안철수한테 붙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지금 공격하는 것이 거짓 사실인 박형준의 재혼 과정 여성 관계 문제. 아니 재혼하기 전에 그러면은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재혼할 때 연애 안 합니까? 연애해야죠. 그죠? 잠도 자 봐야죠. 그게 요새 재혼 트렌드니까. 그게 벌써 된 지 한 20년 됐어요. 20, 30년.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문제고 고고티브에선. 또 그것이 사실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흑색 선전의 중심에 이현주가 섰다는 거죠. 남의 발을 밀어서 이현주는 박형준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여성 편령 문제로 박형준을 들고 나오죠. 그렇죠? 전유옥도 들고 나오죠. 변희재도 들고 나오죠. 가세현 그 쓰레기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 방송도 들고 나오죠. 그럼 보십시다. 그거 외에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박형준을 공격하는 게 뭐죠? MB다. MB의 수혜를 받아서 정무수석도 하고 또 뭐도 했죠? 이 친구가 하여튼 MB의 수혜를 받았는데 MB의 석방을 요구하지 않고 MB의 면회 한 번 안 갔다. 홍준표 너는 박근혜 면회 갔냐? 너는 이명박 면회 갔냐? 준표야. 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박형준 같은 경우는 보수 전략가로서 이명박의 이명박과 박근혜의 그 탄핵을 그렇게 비판을 했고 사면을 시키라고 4년 동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또 자, 여기서 이제 박형준이가 고려대 출신이죠. 홍준표 고려대 출신이죠. 김영춘이 지금 그 민주당 출마자인 김영춘이 고려대 출신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박형준의 선배가 홍준표고 박형준의 후배가 김영춘이고 또 홍준표의 선배가 이명박이죠. 홍준표는 이명박한테 뭐 해줬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말이죠. 고대 선배인 홍준표가 박형준을 내리까면서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죠. 김종인 쪽에 김종인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또 박형준이하고 홍준표의 관계를 보면은 과거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이 나왔고 홍준표가 출마하려고 그랬었어요. 서울시장 그 당내 경선에서 그때 오세훈의 나이가 45이었어요. 홍준표는 한 50 몇 세 됐겠죠? 한 54, 5세. 둘 다 고대 선배죠. 그때 박형준이가 오세훈을 밀었어요. 홍준표를 밀지 않고. 응? 보수 개혁주의자들이었으니까 중도 지향적이었으니까 오세훈이나 박형준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앙금을 갖고 홍준표 잘못 건드리면요. 죽을 때까지 홍준표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까드립니다. 그게 독고다이의 기질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악연도 있었고 박형준이가 이명박 옆에서 권력의 그늘에 있을 적에 홍준표는 박형준한테 한마디도 못했어요. 고대 선배죠. 그러니까 박형준도 난감해요. 고대 애들이 그 꼴통이래 가지고 호남 향후에 같이 그렇게 행동한대잖아. 그런데 김영춘도 고대 후배죠. 박형준이에. 김영춘은 그런 식으로 마타도 흑색선전을 김영춘하고 박형준이가 붙을 거예요. 앞으로 부산시장. 근데 김영춘은 그래도 선배로서 정치 도의상으로 선배인 박형준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정낙연이하고 막 난타전이 일어나죠. 또 민주당애들도 곧 그 서울 같은 경우에 박영선하고 우상호가 난타전을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개인적인 공격은 잘 안 합니다. 정책 공격을 하고 그죠? 공약 공격을 하죠. 근데 홍준표 이놈하는 홍사리는 개인 인신 공격을 해. 그걸 받아가지고 이현주가 지금 치고 들어가겠고 박형준을 김영춘은 비켜나 있고 너희끼리 싸우세요. 만나면 형하고 하겠죠. 선배들이니까 고대 선후배니까 이걸 하나 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현주라는 친구가 박근혜를 당장 석방하라. 이명박을 당장 석방하라. 22년은 가혹하다. 그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도대체 이거를 유튜버들은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절대 말 안 해요. 이런 거. 같은 세력이니까 이현주하고. 이현주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유튜버 세력을 기대하고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진다 그랬죠. 처음부터 그랬죠. 한 달여 전부터. 자중하라고. 전용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박형준은 도덕성 문제로 당선돼서는 안 된다. 전용기 얘도 꼴통이에요. 여러분 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지저분해요. 정치하는 것들 또는 과거의 명망을 갖다가 어떻게든 존재감을 나타내고 먹고 살려는 애들이 참 지저분해요. 전용기는 박근혜를 그렇게 욕하죠. 또 이제는 박형준을 욕해. 박근혜를 욕하는 전효욱의 말을 밀어서 이현주는 전효욱의 말을 또 써먹고 있어. 이현주는 박근혜를 갖다가 칭찬하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박형준 예비 후보에 대해 전효욱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박형준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절대로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에서 이현주가 하는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박 예비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X파일을 이미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도 시중에 파다하다. 요건 어디서 나오느냐? 이 X파일이라는 건 아마 가세연이나 다른 우파 유튜브에서 아마 받았겠죠. 자, 가세연이 김형욱, 강간을 하지도 않은 또는 그런 사실도 없는 김형욱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국힘을 무너뜨리고 김종인을 무너뜨리고 떼돈을 벌은 가세연. 가세연이 나중에 말하는 게 뭐라 그러죠? 민주당에서 X파일을 갖고 있었다. 김형욱에 대한 X파일. 그리고 JTBC도 X파일을 갖고 있었다.
선거 며칠 전에 터뜨리려고 그런 걸 우리가 미리 터뜨렸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왜? 김영욱이하고 그 피해 당사자인 그 사람들은 그럴 일이 절대 없다. 벌써 가세현을 고소했어요. 명백한 사기예요. 이 박형준의 X파일은 어디서 나왔느냐? 제 추측으로는 가세현에서 받았을 것이다. 이현주가 그리고 홍준표가 또 이야기를 해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지 못한 박형준은 출마하면 안 된다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수차례 계속 공격을 해요. 홍준표 이 더러운 놈이. 가로세로 연구소는 박형준 후보가 지금은 가장 앞선 글로 나오지만 선거가 본격화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형준의 적은 박형준이고 박형준의 도덕성 문제가 큰 걸림돌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X파일을 나는 가로세로한테 받았지 않은가 이현주가 그런 말을 X파일 없어요. 그 다음에 변희재 같은 놈은 박형준이야말로 보수 우파를 망친 최대 주역이다. 이런 말을 쫙 자기 페이스북에 해가지고 이현주가 이런 말을 쫙 페이스북에 조합해가지고 터뜨립니다. 그죠? 굉장히 이건 더러운 네거티브죠. 여성 문제를 또 치고 들어가. 아주 더러운 네거티브죠. 오거돈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부산 보선에서 여성인 이현주가 여성 문제를 끌고 나옴으로써 박형준을 공격해요. 여성이 남성을 공격하는 게 되죠. 피해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러운 네거티브죠. 이현주가 말하기를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으면 박 대통령은 진작 석방될 수도 있다. 나도 그런 말을 했다. 다 안다. 그런데 수감 내내 정치 메시지를 보냈던 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반문 세력이 똘똘 뭉쳐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당시 미래통합당은 집토끼인 전통 보수 세력을 극으로 매도하다가 진영화해와 중도 이탈로 인해 총선에서 대참패했다. 그 책임은 박형준에 있다. 한심한 게죠. 이현주 때문에 부산시장 부산 선거에서 두 놈 이현주 또는 친박 박민식만 떨어졌다. 부울경 50석 중에서 4명만 떨어지는데 그동안 그 중에 2명이 거구를 갖다가 집토끼만 외쳤던 이현주가 떨어진 것이다. 집토끼를 찾으려고 한 친구가 황교안이가 막판에 다 공천판을 뒤집어버리고 공병호라는 그 부정선거를 팔아먹는 사기꾼이 덮보잡인 극우 세력 유튜버 세력을 넣는 순간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을 떠나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차명진의 막말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망했다. 그게 지금 전체적인 상식적인 분석이에요. 민주당에서 박형준 예비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X파일을 이미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도 시중에 파다하다. 이현주 말입니다. 어쨌거나 민주당 시장들의 성범죄로 인해 야기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다음에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한심한 말이죠. 이현주만 빠져지면은 부산이 정리가 되고 서울이 정리가 되고 대선으로 우린 가요. 증거도 없는 말을 계속 이현주가 지금 터뜨리는 거예요. 가세현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하죠, 얘네들이. 아니면 말고 일단 못 먹는 건 찍어보자. 노인들한테 돈만 빨으면 돼. 이현주도 유튜브 합니다. 거기서 아마 후원금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이현준 지금 다른 곳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노인 세력, 유튜브 세력을 데리고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현준은 과거부터 보수의 전사 아이콘이 되고 문재인한테 팽당하고 손학규한테 팽당하고 안철수한테 팽당하고 유승민한테 팽당하고 화합을 못하는 성격이다.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은 옳은 길을 가려고 했다. 이현주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하는 게 고고TV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부터 가세연, 박용진, 박종진이 있죠. 뜰뜰한 놈, 히덕거리면서 뭐 정치하겠다는 놈, 옛날 뭐 채널 A 앵커였던 박종진이, 고성국, 정규재, 이봉규 이런 데 찾아다니고 신의 한수도 찾아다녔다. 근데 신의 한수가 요새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몇만 명 안 봐요? 100만, 130만 명의 구독자에. 그러니까 거짓말만 방송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박정희는 천재다. 박정희 같은 분이 우리나라 역사에 태어난 것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행운이었다. 맞아요. 맞아요. 응?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과거에 이 누구야? 이현주의 말을 한번 살펴보자. 이현주는 민주당에 6년을 있으면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그렇게 조진 아주 독설가였다. 대변인을 하면서. 잘 아시죠? 박 대통령을 향해서 어리석고 오만하다. 박근혜 뒤에는 엄형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 엄형한 누군가가 김기춘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한삭 탄핵 과정이고 저기 무지몽매한 저기 무식한 그 이하의 대생들이 들고 일어나자 태반주사에 줄기세포 치료에 이제는 비아그라까지 먹는 박근혜. 이게 이현주가 한 말이에요. 줄기세포에 태반주사에 비아그라까지 먹는 박근혜. 뭔가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듯해서 씁쓸하다. 빨리 탄핵 소추시키자. 짜증이 난다. 정말 짜증이 난다. 이게 이현주가 한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그때 저는 SNS를 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60대 여성이 무슨 태반주사야. 줄기세포야. 비아그라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현주도 여성이면 알 거 아니에요. 폐경이 오는데 왜 비아그라가 필요해요? 그죠? 아주 지저분한 애였어요. 이현주가 과거에 보면은. 또 그때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단 이거 모아놓고 신년 인사를 하면서 난 죄가 없고 자괴감이 늘고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국민들이 저렇게 화가 나니 화를 내고 있으니 방법 좀 다오. 거국내각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자기 임기 보장만 받고 국무총리를 한테 대행을 다 줘야 되냐? 그죠? 그런 말을 한창 할 때였어요. 그럴 때 이현주가 나와서 하는 말이 박근혜는 정신이 나갔다. 정신 나간 분이다. 헌재로 공이 넘어갔으니 거기서 변명을 하든가 할 것이지 웬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이렇게 깐 게 이현주예요. 이현주의 과거의 그 화말을 보면 엄청난 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이현주를 때가 지지했는데 이젠 꺼내야 될 때가 됐다. 국힘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보수 중도가 이기고 대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현주 같은 애는 정치권에서 퇴출을 해야 된다. 국힘 측에서 빨리 이현주를 잘라라. 마지막 하나. 지금 김무성 같은 경우가 안철수를 갖다가 지지하는데 그거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김무성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안철수를 갖다가 그렇게 너무 기죽이지 말고 안철수를 갖다가, 너무 구석으로 몰지 마라. 제가 어떤 꼴통 짓을 하는 걸 다 봤지 않느냐? 지난 9년 동안, 달래는 중입니다. 안철수하고 국힘을, 김종인 씨가 너무하다, 너무 과하다, 이런 것도 달래는 중이에요. 홍준표하고는 달라요. 이게 기자들이나, 씨잘데없는 쓰레기들이 이런 논평을 하고 평론가들이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였습니다. 화낸지 모르겠어요. 웃으며 하고 싶어요. 저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